서울대공원에서 지난 19일 발견됐던 토막 시신의 살해 용의자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검거됐습니다. 경북 봉화군에서는 70대 남성이 엽총을 난사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이번 두 사건에 대해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먼저 서울대공원에서 발견된 토막 시신 살해 사건부터 짚어보죠. 네. 당초 사건이 장기화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시신 발생 이틀 만에 신속하게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현장에 시신이 발견된 현장은 CCTV가 없었고, 그다음에 피해자로 지목된 분이 경찰이 수사를 해본 바 18년 전이죠. 뭐 20년이라고 보도가 됐었는데 사실은 18년 전에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을 하신, 그다음에 이제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 또 SNS 소위 사회관계망에 접촉한 인물이 없었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장기 미제 사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서울지방경찰청 허경열 청장이 원래 수사통입니다. 근데 이 분이 굉장한 지휘를 해가지고 가천경찰서, 그다음에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의 치밀한 그리고 끈질긴 수사로 이틀 만에 시신이 발견되니 이틀 만에 검거됐는데 CCTV 그 분별, 식별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공원에 들어가는 현장 주변에 CCTV가 전혀 없어서 굉장히 광역 CCTV를 확인하고, 그리고 결국 안양 시내에 있는 모 노래방에 그 차량, 그러니까 서울대 공원에 출입했던 차량을 모아서 그다음에 그 특정 차량이 일치한다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그곳을 들어가는 걸 확인한 다음에 결국 어제 오후 4시에 서산 휴게소에서 범인을 용의자를 체포한 것입니다. 네, 시신이 크게 훼손된 채 발견된 곳이 서울대공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 화면을 보면서 좀 궁금했었던 것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인적이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서울대공원은? 네. 그런 곳에 시신을 유기했을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보셨다고 했는데 어땠습니까? 제가 이제 현장을 직접 가봤는데 저도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범행을 하고서 사후에 은닉을 하거나 완전 범죄를 꿈꾸거나 그다음에 본인이 범인이라는 걸 밝혀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왕래하는 곳, 또 차량이 많이 왕래하는 곳, 그다음에 그곳이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그다음에 국립현대미술관이 있는 곳이라 산책로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깔아놓은 멍석 같은 산책로가 있죠.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도로변 5m 정도 되는 곳에 유기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사후적 공범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사실은 어제 저녁에 수사를 계속 지금 과천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 범인은 노래방에 왔던 피해자가 사실은 노래방 도우미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했는데 그때 시비가 돼서 결국은 이 피해자가 이쪽 범인의 용의자의 주장입니다. 불법 영업으로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격분이 돼서 우발적 살인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보도는 안 된 얘기입니다만 제가 직접 취재한 그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진위 여부를 가리고 그리고 사후적 공범이 있는지 과연 범행의 은폐를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량과 사람이 왕래하는 그 서울대 공원 내에 바로 도로변에 유기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뭔가 미심쩍은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도 수사를 보강하겠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면 서서히 밝혀지겠고요. 자,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사망 원인인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부검을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뭐 사망 원인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네, 1차 부검 소견 결과는 소위 외상이라든가 특별한 사인을 발견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시신이 부패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규명이 어렵다. 하지만 2주간의 정밀 감정을 하게 되면은 이 질식사인지 아니면 약독물에 의한 건지 아니면 외상에 의한 실혈사, 소위 말하는 피를 많이 흘려서 사망한 건지 이런 부분을 결국 사인을 밝혀낼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경북 봉화군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도 짚어보죠. 물 문제로 다투다가 결국 사건이 벌어졌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총기 관리가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그렇게 사전에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위협까지 했다고 하는데 총기가 반출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입니다. 네, 사실 의구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올라오고 있죠. 2015년 2월 달에 세종시에서 3명의 치정이 얽힌 3명의 사망, 그다음에 또 같은 2월이죠. 경기도 화성에서 파출소장이 사망한 형제 간의 다툼으로 4명이 사망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전국에 약 13만 8천 정의 총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말씀드리면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가해자도 범인도 결국은 까마귀를 쫓겠다, 아로니아 농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까마귀를 쫓겠다는 그런 명분으로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를 허가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미
승려, 그러니까 48세 된 승려하고 알 다툼이 있었죠. 왜 그러냐면 자, 그곳에 쓰레기를 소각을 하면 집에 내려온다, 연기가. 그리고 또 상수도 간에 물 부족으로 인한 다툼이 있었는데 나를 죽이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해서 경찰이 일시적으로 총기를 해수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일어날 사건이 예견을 하고 총기 규제를 할 수가 없다는 현재 시스템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범죄 위험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또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반출을 허가를 했는데 결국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측면에서는 좀 더 총기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반적인 총기 관리 실태도 물론 문제가 많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앞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야 하고요. 총기를 아무리 뭐 까마귀라든지 유해 조수, 뭐 야생 동물을 퇴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할지라도 총기를 반출해줘서는 안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해소를 했지만 이 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행동 패턴이나 범죄의 어떤 예견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위험 방지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총기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굉장히 적은 숫자이면서 네. 전국적으로 13만 8천 정의 총기를 관리하는 형편입니다. 각 경찰서에. 그래서 이런 부분, 소위 시스템 개선이나 인력 증원 그리고 대상자, 총기 소유자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위험 인지도를 분석을 하거나 예방 차원에서 그 관리를 하는 이런 측면이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이번에 사건도 그런 어떤 인력의 감소, 그다음에 그것을 회피하는 그런 부분, 또 시스템의 미비점 이런 분들이 종합적으로 돼서 결국은 이런 어떤 인재 사고다. 인명 경시 풍조도 있지만 국가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라는 것도 이 범죄 예방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스템 개선과 뭐 인력 충원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경찰에 보다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백희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